네,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아시아 통신 2024년 10월 13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먼저 아세안 10개 나라들이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정상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연휴가 끝나고 주식시장이 재개를 했는데 연휴 시작 전에는 급등했던 그 중국과 홍콩 주식시장이 연휴가 끝나고 나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새로 뽑힌 총리가 10월 27일에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선언을 해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의회를 해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오에서는 뭐 1인 단독 출마니까 뭐 제대로 된 선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약 400명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새로운 마카오 지도자를 뽑는 그런 선거를 치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과 금리 변동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10월 7일 월요일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작년 10월 7일에 그 하마스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제 1주년을 맞아가지고 뭐 팔레스타인도 아니고 레바논도 아니고 뭐 이란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파키스탄에서 그 파키스탄의 그 이슬람교 정당인 자마트 엘 이슬람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반 이스라엘 시위를 파키스탄에서 대대적으로 연다고 합니다. 자, 10월 8일 화요일에는요, 중국 본토 주식시장이 재개를 하고 9월 마지막 주 급등세에 이어서 지금 휴가가 끝난 다음에는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서 그 원인을 보니까 중국 정부가 준비했던 그 재정 확대 정책이 불충분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앞으로 그럼 중국 정부가 뭐 아이고 잘못했구나 재정 확대를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크게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 중국 그 주식시장의 급등세는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북서부 파키스탄과 접경 지역에 있는 카슈미르 잠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파키스탄과 인도의 갈등 분쟁 지역이었죠. 그래서 연방정부, 그러니까 인도의 연방정부에서 직할령으로 여기를 해서 자치권을 주지 않았더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지방선거라면 이제 록사파라고 하는 인도의 그 하원, 미국식으로 이제 인도는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원, 격에 달하는 그 의회를 록사파라고 합니다. 그 록사파의 552석 가운데 520석은 직선제로 뽑고 30석은 연방 영토, 그러니까 지금까지 카슈미르 자무처럼 인도 연방정부가 직할로 관리하는 그런 연방 영토는 또 이렇게 30석을 또 따로 배정을 해서 따로 뽑고 2석은 인도의 그 총리가 아니라 인도의 그 형식적 그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카슈미르 자무 지역 연방정부 직할령 지역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소식은 그 타이완의 혼하이 또는 폭스콘이라고 불리는 그 애플의 가장 큰 그 외주 업체가 있죠. 그 아이폰이나 그 밖에 애플 디바이스들을 조립해주는 그런 이른바 그 OEM 업체인데 그 폭스콘이 타이완에서 연례 포럼을 열고요. 이미 어제 그 10월 8일 화요일에 발표가 났지만 폭스콘이 멕시코에다가 아주 대규모로, 그러니까 폭스콘이 지금 뭐 중국이나 인도에 가지고 있는 그 애플 디바이스 조립 공장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규모로 이번에는 애플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그 GB2000이라는 그 AI 반도체를 얹은 그 서버 컴퓨터를 조립하는 그런 그 공장을 멕시코에 지어서 미국에다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10월 9일 수요일 어제는요. 그 라오스의 비엔티안 수도죠. 라오스의 수도에서 그 아세안 10개국 나라들의 정상회의가 3일간 개막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의 신임 총리 이시바 총리도 참석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대통령도 여기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일본 신임 총리는 여기 참석해서 일본과 아세안 10개국 나라들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연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에는 일본에서 이제 총선이 치러지는데, 그 일본의 하원격인 그 중의원이 해산을 이번 주 중에 해산을 하고요. 중의원 466석 가운데 지금 자민당이 차지하고 있는 261석에서 의석수를 좀 더 늘려보려고 지금 총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그 일본의 그 연정 방식은 그 연합정부죠. 그 고메이당 또는 한자로 쓰면 공명당이라고 하는 일종의 종교단체 정당이 그 소수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이 항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자민당하고 연합을 맺어서 연정을 펼쳐요. 그래서 그 고메이당이 차지하고 있는 32석을 지금 추가를 하면은 다수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일에 일본에서는 총선이 새로 열리게 됩니다. 제가 전망하기로는 지금 자민당이 차지하고 있는 261석에서 의석수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총리에게 허니문 기간을 좀 허락을 해서 이 총리가 그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유권자들이 힘을 보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월 9일 또 수요일은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멤버 6명 가운데 3명을 새로운 외부 인사들로 바꾼 인도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6.5%인데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타이완의 그 미디아텍이라는 그 주로 이제 모바일 칩을 설계를 하고 TSMC나 이런 데다가 수탁 생산을 맡겨서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이 있죠. 이 기업의 최대 경쟁자는 미국의 퀄컴입니다. 그래서 퀄컴의 처음에는 상대도 안 되다가 지금은 매한이 성장을 해서 퀄컴하고 맞먹는 수준으로 지금은 아주 많이 성장한 타이완 기업인데, 이 기업이 디멘시티 9300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AI 칩셋을 자기들도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 10월 11일 오늘 목요일에는요, 타이완이 국경일 쌍십절, 그러니까 타이완이 성립한 그 국경일이죠. 한국으로 치면 뭐 광복절 같은 그런 때인데, 라이칭더 그 총통이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점 업계에서 지금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게 그 서클 K라고 미국과 캐나다에 가면 좀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그 편의점 브랜드가 있어요. 그 서클 K를 운영하는 모기업이 알리망타시옹 쿠시타르라고 캐나다 퀘벡주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알리망타시옹 쿠시타르라는 그 캐나다 기업이 일본의 세븐앤아이 홀딩스라고 일본의 그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주체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세븐일레븐에도 롯데그룹에다가 이 일본 세븐앤아이가 라이선스를 준 바로 그 기업인데, 아무튼 일본의 세븐앤아이 홀딩스를 캐나다 기업이 인수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지금 아주 치열하게 그 인수전을 하고 있어요. 일본 기업은 인수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캐나다 기업은 뭐 반드시 인수를 해버리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두 진영 사이에 지금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주당 가격을 얼마를 쳐주겠다, 그걸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적 발표를 하는 제가 지켜보는 기업 가운데 유니클로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일본 기업이죠. 패스트 리테일링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3일 일요일이 되면은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이 이름이 쌈 호우파이라는 분인데, 누구냐면은 마카오의 그 지도자를 뭐 총리나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마카오에서는 CEO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카오의 지도자 CEO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1인 단독 후보로 지금 출마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샘 호우파이라는 분을 400명에 달하는 선출위원회, 그러니까 간접선거죠. 그 선출위원회에서 뽑는데 당선은 거의 확실한 것이고, 이분의 경력을 보면은 전임 대법원장 출신으로 마카오 경제의 근간인 도박 산업을 가리켜서 그 disorderly and barbaric이라고 아주 까내린 폄하한 그런 경력을 가진 분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새로운 마카오의 지도자로 선출될 것은 확실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시아 통신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렸고요. G2 글로벌 투자와 뉴스 잉글리시에서 전해드리는 다양한 주제로 또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유익한 이런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